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박은을 보내어 원단에 제사 지내다. 원단은 제천하는 곳인데 가물면 나아가서 기유한다. 승도들을 흥복사 연복사에 모으고 판수는 명통사에 모아서 기유 정건을 베풀고 또 호랑이 머리를 박연에 잠그었다. 원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고 조선 3대 태종 때 원구단을 없애고 새로 설치하였다. 기후 정권은 비를 얻기 위하여 무당이나 중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빌던 일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구원하다. 전지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올해 가문이 천기를 살펴보면 충재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정부 6조 대간 및 각사로 하여금 성군 보충군 노비의 사역을 제외하고 화기를 감상하거나 시정의 실책을 모조리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환도할 계획을 정하다. 드디어 환도할 계획을 정하였다. 정부 6조 대간을 불러 말하였다. 이제 내가 구도에 오니 저 치와 공돈의 번거로움과 대소 시민의 왕래하고 전수하는 노고와 저 영로의 패단이 진실로 적지 않다. 또 이제 6조에서 진언한 것도 또한 환도하는 일을 선무로 하였다. 대저 7월이면 김매는 일이 이미 끝나므로 바로 농한기이지만은 8월, 9월은 추수와 추경으로 농사일이 가장 바쁘니 하루라도 동민할 수가 없다. 이 도읍에 있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며 저 도읍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손해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이달 막루에 내가 장차 환도할 것이니 만일 이달 말까지 환도하지 못하게 되면 오는 8월에 세자가 조연한 뒤에 9, 10월을 지나서 환도하는 것이었단가. 여러 경들은 적당한 것을 참작해서 아뢰어라. 지사관원사 최사강 사헌집이 허규 등이 7월은 무더위가 사라지지 아니하므로 동거하기 어려우니 9월 보름께가 가장 낫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원과 재경 등은 모두 10월 검은깨가 가하다고 하였다. 영돈영 부사 유정현 병조판서 박신이 말하였다. 방금 두 도읍 사이 왕래하고 전수하는 신민의 패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성령대군이 조울할 적에 상심한 바가 있으시고 또 4월은 전하에게 액달이 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신등은 감히 굳이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4월은 이미 지났으니 전하께서 신민의 패를 생각하시고 기꺼이 환도하려고 하면 매우 영숭한 거조입니다. 반드시 7월 농한기 때를 기다려서 환도하여 신민의 소망에 답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기고 명하여 도총재 박자청을 경도에 보내어 옛 세자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유정현 이원 육조판서 참판 대간에 명하여 각사에서 진언한 가운데 시행할 만한 말을 골라서 아뢰게 하였다. 속히 환도하기를 청하는 것이 가장 많으므로 임금이 이달 19일로 정하였다. 저치는 공부를 저축해 둠이고 망후는 âm 보름날 이후를 말한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박신 최융덕 등이 수조의 법을 진언하다. 의영고사 이계장 등이 수조의 법을 진언하였다. 수손급소는 함은 이미 이루어진 법식이 있으며 각사의 납공함은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일찍이 감손하지 않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다행히 이제 창고가 차고 넘쳐서 진진상인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롱한 주군에 대해서는 특히 교지를 내리어 금년 잡공의 반을 감하고 창고의 묵은 쌀과 콩으로 무역하여 그 수를 충당하여서 민생을 넉넉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교하였다. 여러 도의 행문 이첩하여 손분할 때에는 그 풍흉을 고찰하여 그 신롱한 주군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수손급소는 손실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줌이고 진진상인은 세상이 잘 다스려져서 물건이 풍부한 것을 말하고 잡공은 잡색곡물이고 손부는 손실다품할 때 곡식의 손실된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매기던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지사, 간원사, 채사강 등이 죄인의 과전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무릇 관리로서 장형 이상의 공죄를 범한 죄와 탐호하고 불법하여 장형 이상의 사죄를 범한 자 등은 논하여 모두 직첩을 거두고 또한 과전을 빼앗는데 그 중에서 과전에서 오로지 의뢰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처자들이 굶주린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비록 특지가 있더라도 그 과전에서 다만 3분의 1만을 줍니다. 신등은 생각컨대 사죄를 범하여 과전을 거두는 경우에는 오르나 공죄를 범한 자도 또한 탐호한 예에 의하여 드디어 그 과전을 거두는 까닭으로 그 사람의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혹은 화기를 상합니다. 일찍이 직첩을 받았는데도 과전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아울러 모두 돌려주어서 원망과 탄식을 풀도록 하고 이제부터 불충불효한 이외의 공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다만 그 죄만을 다스리고 과전은 거두지 말게 하소서. 위의 조건은 영동영 신, 유정현, 우의정 신, 이원, 육조신, 박신 등이 아래 의논하기를 공죄를 범한 경우에는 유사를 받은 뒤에 과전의 전과를 돌려주고 이미 교지가 있거나 무릇 이미 직첩을 받은 자가 유사해서 그 일찍이 수전한 것을 곧 즉시 계문하여 돌려주며 결사관은 뇌물을 받고 사정의 잘못을 알고도 오결한 정적이 현자 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 공죄로서 논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아니 하교하였다. 진언하거나 의논한 안에서 행문 이첩하라.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원부 집이 허규 등이 직첩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본조의 의금부에서 직책의 고화를 논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사이를 묻고 비록 장형과 유형에 이르더라도 직첩을 거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의금부에서 결벌한 자는 모두 직첩을 거둡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한데 문무관으로 공죄를 범한 것은 사정을 쫓아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각찰하는데 실수를 하였거나 혹은 시조를 잘못하여 그러한 것이 아닌데 이제 율의 장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또 과전을 거두는 것은 성대한 선비를 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뜻이 아닌가 합니다. 또 시왕의 제도에는 문무관으로 장형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를 추탈하는 선칙의 율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의금부에서 문무관으로서 장형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를 결벌할 경우에는 교지 안에서 직첩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직첩을 거두지 말아서 충신을 선비에 권장하는 도리를 보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순승부, 판관, 임목 등이 초자, 단목을 금지하는 금령을 진언하다. 단필, 능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이미 금령이 있으나 다만 초자와 단목의 과 백반 등의 물건은 또한 본국의 소산이 아니나 금령이 없으므로 상고와 천내의 무리가 물을 들여서 옷의 안집을 만드니 이제부터 일체 모두 금지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예빈씨, 윤, 이진 등이 조야에서 효행이 뛰어난 자를 청가하는 것을 진언하다. 옛부터 충신을 구하려면 먼저 효자의 문에서 거둔다 하니 빌건대 초야에서 그 효영이 널리 소문나고 조용히 안가하여 영달을 구하지 않는 자를 청가하여 더욱 높이고 교장하소서 하니 하교하였다. 제도의 행문 이첩하여 자세히 찾아물어서 그 성명을 기록하여 아뢰어라.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일곱 번째 기사 내자 소윤, 이영 등이 육전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는 법을 진언하다. 오직 우리 태조께서 창업하던 처음에 백성의 식량이 넉넉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새로 개간한 토지로 하여금 세금을 초년에는 전제하고 2년에는 반제하고 3년에는 전수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육전에 실렸습니다. 실로 좋은 법입니다. 이제 모두 조세를 거두는데 원컨대 육전에 의하여 이 법을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였다. 이는 곧 육전에 실린 것인데 관리들이 봉행하지 않을 뿐이다. 제도에 입문하여 이를 거행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8번째 기사 교서관 교리 김상직 등이 잠상의 일을 진언하다. 잠상은 왕정의 큰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상 잠실을 설치하여 백성에게 양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공상이 성하지 못하면 민호의 뽕을 담으로 원망과 탄식을 가져오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원컨대 한광한 땅을 헤아려 공상을 더 심어서 장성하기를 기다린 연휴에 양잠을 하도록 허락하여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하니 영돈영, 유정현, 우의정, 이원 등이 의논하기를 공상이 장성하는 기간에는 각기 잠실이 있는 곳에 산 뽕나무와 공지의 뽕나무의 다수를 적당히 헤아려서 양잠하게 하고 각 호의 뽕잎은 빼앗지 말게 하고 어기는 자는 엄격히 다스리소서하니 명하여 의논한 법안에서 행문 이첩하게 하였다. 공상 잠실은 백성들에게 누에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날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던 뽕밭과 잠실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9번째 기사 이순몽이 감사와 절제사가 갈 때 반당의 포마 지급을 금하도록 진언하다. 각도 감사와 절제사가 갈 때 반당이 공사로 가지고 가는 것을 빙자하여 포마가 혹은 20여 필에서 혹은 30필에 이르는데 또 대내의 족친과 한산 원인이 혹은 공사로 인하여 말을 지급받아 횡행하니 원컨대 이제부터 일체 금하소서하니 하교하였다. 진언한 내에 의가하여 행문 이첩하라.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구원하니 백관이 모두 상언하여 시정의 덕실과 민성의 휴척을 조목별로 진언하였는데 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였다. 위의 8조는 곧 그 선택한 것이다. 반당은 수종인이고 포마는 역마이고 구원은 나라의 재앙이 될 때 임금이 바른 말을 널리 구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10번째 기사 최사강, 권맹손 등이 경상, 감사, 오균 등의 파직을 진언하다. 지사관원사, 최사관, 헌납, 권맹송, 정은, 정제 등이 진언하기를 경상감사 우균, 강원감사 남금은 본래 홍리라 칭함으로 감사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조말생에게 전지하였다. 내가 사람을 등용하면 나의 독전이 아니니 반드시 정조의 의논에 따르는데 부시의 족속으로 관직을 함부로 받은 자가 몇 사람인가? 내가 어찌 일호의 사정이 있겠는가? 우균과 남금이 중외에서 두루벳을 하여 직질이 참의에 이르렀으나 비방하는 말이 없었다. 다만 우교는 남주에 수령으로 재임할 때에 왕형에게 살인한 이름을 얻었으나 지금은 이미 잘못을 뉘우쳤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금고하여 쓰지 않으려는 것이냐. 위의 사람들이 청할 만한 죄가 있거든 마땅히 무슨 일이라고 모조리 기록하여 감사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그 죄를 청함이 가하다. 온갖 홍리라고 함부로 칭하나 홍리가 될 만한 사실에 거의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명목으로도 없이 방을 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면 그 마음이 기쁘겠는가 원망하겠는가. 나의 구원함은 오로지 미제인데 이것은 미제가 되는 말인가. 만일 사건을 말하여 맞지 않아 견책을 가하면 구원의 본의에 어긋난 것이니 내 마땅히 우선 그냥 두고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광망의 무리가 간언에 있으면 이조의 허물이 아니겠는가. 조말생이 계문하였다. 이미 지나간 것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구악을 생각하지 아니함은 선성의 격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사람을 쓰면 참으로 옛 성인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관원의 말은 사실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망함을 신이 어찌 일찍이 알았겠습니까? 반드시 이를 주어 본 뒤에야 그 사람의 헌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가함을 시험한 뒤에 그만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조는 문선을 맡아보는 이조와 무선을 맡아보는 병조를 통칭하는 말이다. 전조, 부시는 궁중에서 이를 보던 여자와 환관을 일컫는 말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11번째 기사 사은집이 허규 등이 우균, 남균 등의 실책을 상소하다.
하늘과 사람은 서로 더불어서 통달하여 간격이 없으니 복선과 화음이 영양보다 빠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우공이 통곡하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추연이 슬퍼하니 6월에 서리가 내렸다 하니 감흥하는 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경상도 도관찰사 우규는 본래 제득이었고 오로지 가혹하고 포악함을 일삼을 뱃슬살이하는 곳마다 원독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영천에서 뱃슬할 때에는 5사람을 잘못 죽였으며 또 밀양에 뱃슬살이할 때에도 또한 4사람을 죽였으니 그 사람들의 부모와 처자들의 원망이 어찌 우공과 추연보다 적겠습니까? 이제 승진하여 감사가 되어 여러 9년을 순시하면 영천 밀양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겠습니까? 원망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겠습니까? 또 강원도 감사 남금은 오리의 하에 등용하였으니 온갖 부서 기회하고 편천하여 응대하는 데 능하고 그 관응하고 자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경박하고 강팍하여 거조의 적이함을 이르니 한 지방의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간데 모두 파출하여 생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남금은 처음에 침장고에서 천거하였고 우규는 대신이 천거하였다. 또 사람이 허물을 뉘우쳐서 스스로 새롭게 되면 천거하여 쓰는 것은 옛날 제왕들의 사람을 임용하던 법이다. 두 사람이 그의 계과하였으므로 임용한 것이다. 하니 지평 최종리가 두 사람이 감사를 맡아서 정사에 실책한 것을 두루 진달하자 임금이 말하였다. 두 사람은 재상이다. 재상을 존중한 후에 임금을 존중하는 것이니 이런 작은 과시로 파출할 수는 없다. 우공, 추연은 춘추시대 임치사람인데 6월에 서리가 내렸다 하면 추연이 연나라 해왕을 섬기다가 참소를 당하여 옥에 갇히다 슬퍼하니 여름철 6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이고 부서기에는 1년의 회계를 장부에 기입하여 기일까지 조정해 보고하던 일인데 부서는 전국을 출납하던 장부를 말한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18년 7월 2일 경술 12번째 기사 지비 허규 등이 안동 대도호부 신열의 부당함을 아뢰다. 안변 대도호부사 신열이 처음에 제수를 받았을 적에 10일이 지나도록 사언하지 않고 사사로이 이조 판서 시몬의 집을 찾았습니다. 신등이 행문하였으나 비염하지 않고 부임하지 않으니 진시로 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듣지 않고 말하였다. 신열의 소위가 이와 같다면 헌사에서 죄주자고 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는 쉽지 않고 자주 바꾸는 것도 또한 불가하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13번째 기사 서방 토룡신에게 기후하다.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4일 임자 첫번째 기사 비가 오고 천둥치다.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4일 임자 두번째 기사 세자가 한경에 가서 종묘에 배알하다. 임금이 비밀이 내선할 뜻이 있었는데 육대언이 울며 말하기를 무슨 말이십니까? 신료들의 소망은 아닙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말을 폭로하지 말라.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5일 개축 첫번째 기사 비가 오고 번개가 치다. 육조에서 예고라여 비온 것을 할애하고 이어서 술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박은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술을 끊으시면 상왕께서 또한 술을 끊을 것이요 전하께서 감산하면 상왕께서도 역시 감산할 것이니 모든 식선은 하나로 따르고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이제 때맞춰 비가 흠뻑 내리니 청컨대 다시 금단하지 말아서 상왕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에 허락하였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5일 개축 두번째 기사 병조판서 박신에게 인정전 역사를 다시 할 것을 명하다. 내가 지난번에 인정전에 고쳐 짓는 역사를 정지하라고 명하였 것은 오로지 가뭄을 근심했어였다. 그러나 가뭄이 비록 심하더라도 이 일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곧 폐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금년의 가뭄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우리 태조가 초창하던 처음에 곧 경복궁을 짓고 내가 그 뒤를 이어 곧
장덕궁을 지어 능묘를 이루기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오직 이 인정전은 협착함으로 마땅히 새로 지어야 할 것이다. 토목의 역사는 백성을 괴롭히는 중사이므로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는데 속히 영조하려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요컨대 소민을 부리는 책임을 나의 자신에 당하게 하고 세자가 즉위한 뒤에는 비록 권토, 초목의 역사라도 백성들에게 더하지 못하게 하여서 깊이 민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권토는 한 줌에 흙이고 초목은 한 조각의 나무이다. 멋지. 태종.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안수산을 보내어 임금의 기거를 묻다. 대개 어젯밤에 내우가 너무 심하여 임금의 마음이 경동하였을까 두려워했어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교서교감 박문중을 전 옥소에 가두다. 박문중이 상사하여 진언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정비와 명민이 각각 양전을 설치하여 딘으로서 적비와 나란히 함은 신이 이해할 수 없는 첫째이요. 궁중에 창기를 많이 불러들이는 것이 신은 이해할 수 없는 둘째이요. 후궁을 총이하여 큰 집을 많이 지어 신전이라 칭함이 신을 이해할 수 없는 셋째입니다. 천승지가에서도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일은 오히려 하지 않는데 하면 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본궁에 서재를 두어 어량의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서재로 하여금 관작을 아울러 받게 하면 신을 이해할 수 없는 넷째입니다. 백성을 괴롭혀서 좌봉하는 것이 어찌 임금의 뜻이겠습니까? 진우의 값이 많은 것은 조가 20도에 이르며 천하의 값은 많은 것은 조가 40도에 이르니 모두 백성들에게 박탈함은 신을 이해할 수 없는 다섯째입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승정원에 보이면서 말하기를 나의 충신은 오로지 박문충뿐이다. 만세 후에 내가 어찌 죄를 벗어나겠느냐. 대언등은 이것을 보라 하니 모두 깜짝 놀랐다. 박문중을 명수하여 하교하기를 이런 따위의 조건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진술하였는가. 내가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너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필에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니. 여러 대언이 박문중이 전하에 없는 일을 가지고 망령되게 스스로 진언하였으니 빌건대 하옥하여 국문하소사였다. 임금이 내가 처음에 중외에 명령할 때 말이 혹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더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어찌 국문을 하겠느냐. 놓아두고 묻지 말라 하였다. 대언등이 박문중에게 묻기를 예전에 인군이 비빈과 잉첩을 두었는데 어찌하여 적비와 나란하게 한다고 하였는가. 또 어찌하여 창기를 많이 들였다고 하였는가 하니 박문중이 내가 배우지 못하여 그 일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인군의 서자가 어찌 집이 없겠느냐. 또 어찌하여 신전이라고 칭하였는가 하니 박문중이 옛날에 권약의 말을 들으니 신전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외방의 유생이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어느 곳에 본궁의 의량이 있으며 서재르인들 어찌 군직을 주지 못하며 동반은 잡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니 박문중이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 묻기를 진우는 외방 박물로 바치는 것이고 천안은 종묘제 천신하는 것이다. 혹은 외방의 사신들이 수시로 진상하는 물건인데 어찌하여 임금이 백성에게 박탈한다고 하였는가 하니 박문중이 나는 백성들이 얻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망령되게 임금의 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였다. 대언등이 죄를 청하여 맞이하느니 임금이 박문중의 글을 육조에 보이고 말하였다. 이제 사실이 없는 말로 아랫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하여 말한 것이니 마땅히 죄를 주지 말라. 병조판서 박신, 이조판서 시문, 호조판서 정력, 예조판서 변계란, 공조판서 맹사성 등이 박문중을 자꾸 계문하기를 박문중이 군부의 잘못을 망언하였으니 신등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참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박문중이 말하는 바는 다 나의 과실이니 내가 어찌 스스로 밝히겠느냐. 또 구원하는 명이 있었으니 이를 죄주는 것은 불가하며 대신들이 죄주자고 청하는 것도 불가하다.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만일 다시 청하면 나는 장차 먹지 않을 것이요 먹지 않으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니 박신등이 박문중이 망언한 죄를 밝히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이르기를 당시의 대신들이 모두 전리구록하여 군상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홀로 박문중만이 구원을 하였을 때에는 바른 말로 긋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청컨대 그 죄를 추약하여 그 말의 망령됨을 밝히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말생과 하연 등이 서로 더불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전하와 같으신 경계로서 마침내 이와 같은 망을 들이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박문중은 실로 시수에 관여하는 요물입니다. 하였다. 박신등이 물러가 박문중을 행문하니 박문중이 복초하기를 남에게 들은 바를 가지고 진위를 가리지 않고 말하였다 하니 박신등이 이에 상소하였다. 박문중이 무근한 말을 가지고 군부의 잘못을 무고하게 드러냈으니 그 죄가 죽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 명백히 납초하였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려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여러 대원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여러 사람을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이를 드러내지 말라 하였다. 박신등이 드디어 박문중을 가두고 형조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정비는 원경왕후의 민씨이고 명비는 태종의 후궁 권씨이고 천승지가는 제후이고 서재는 경각사 서울에 있는 관아의 총칭인데 속하는 아전의 하나로 서리를 말한다. 자봉은 자기 몸을 스스로 보양함이며 진우는 화살을 기스로 사용하던 독수리의 꼬리깃인데 털이 희고 깨끗한 것을 말하며 반쯤 흰 것은 반배구라고 한다. 명소는 임금이 명하여 부름이고 절미는 자격이 없으면서 별 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구록은 구차스럽게 녹만 먹음을 말한다. 태종 7월 36년 태종 18년 7월 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6대원을 불러 전의할 뜻을 전하다. 6대원을 불러 직접 명령하였다. 효령대군과 최환 등을 시켜 전지하게 하려 하였으나 상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너희들을 친히 보고 말한다. 박문중의 말이 비록 모두 사실은 아닐지라도 모두 그 근거가 있어서 임금의 허물을 드러냈으므로 이를 죄준다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으나 군부의 과실을 거짓으로 드러냈으므로 이를 죄준다면 내가 이에 윤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마음에 일태일장이라도 모두 죄에 합당하게 하고자 한다. 매양 뇌전을 당할 때에는 맹세하여 고하여 말하기를 알지 못하고 오형을 하면 그만이지만 알고도 실수를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였다. 내가 태조에게 부득이하여 죄를 얻었으니 어찌 부끄러움이 이와 같겠는가. 즉위 한지 이미 18년인데 수환이 서로에 따르므로 병술년에는 전의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그 뒤에 제가 법도에 맞지 않아서 항상 염려하였다. 이제 세자의 성품이 본래 순직하고 정통하고 남보다 뛰어나니 나라를 맡길 수가 있다. 봉숭하던 날에 이미 내선할 계획을 정하였으니 나의 마음이 곧 편안하다. 원민생이 돌아오면 곧 전의하여 왕이라 칭하고 조현하게 하는 것이 큰 다행이 아니겠느냐. 이나의 눈물을 흘리고 대소신료들이 나의 성의를 사랑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일찍 졸하고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으니 어찌 나라를 위한 생각이 있겠느냐. 내가 내선에 이른 고사를 상고하고 신하들이 간쟁하지 말게 할 것이나 시기를 잃을 수 없으니 너희들은 잡담을 하지 말고 또 대신들과 한화를 통하여 나의 뜻을 말할 것이요 나와서 간하지 말게 하라. 하니 6대원이 눈물을 흘렸다. 임금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는가. 신하는 이러한 예가 없으니 너희들은 모두 나가라 하니 대원이 모두 나갔다가 다시 아뢰기를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업체에 병환이 없으시니 마땅히 세자에게 위정의 채를 정히 보일 때인데 어찌하여 시기를 잃을 수가 없다 하십니까. 또 친왕이 조현함은 예전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태평할 때에 오히려 가하지만은 만일 태평하지 않을 때라면 예를 끌어내고
이를 부른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그 패단을 살피지 못하고 이 말을 하였다. 세자가 조윤하고 돌아온 뒤에 곧 대사를 정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말을 드러내지 말라. 내수는 임금이 살아있을 때 그 자제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일이다.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7월 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우의정 이원 등이 방문 중에 허언을 상소하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신하가 불충한 마음을 가지고 곧 불충한 말을 밖에 내게 됩니다. 이제 교서교관 방문 중이 허언을 꾸며 만들어 견하를 속이고 모욕하였으니 그 불충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천지사에 용납할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육조의 청을 굽으시고 유사의 명을 내리어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만세의 훈계를 내리소서.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7월 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헌집이 허규 등이 방문 중의 조회를 상소하다. 불충하고 불경함은 인신의 큰 죄악이니 천지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바이요 종사에도 용서하지 못할 바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음을 염려하여 이에 정부 육조 대간 각사에 명하여 시정의 잘못을 말하게 하니 방문 중이 물음에 미치지 못하고 솔현이 상언하여 모두 성덕의 없는 일을 가지고 붓을 함부로 놀리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어 성상의 덕에 노를 끼쳤으니 불충불경한 자가 어찌 이에 더하겠습니까? 방문중은 조그마한 미생으로서 겨우 쿠폰을 받았는데 그 마음씀이 이와 같으니 다른 나라의 나아갈 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방문중과 공무원 이전 등을 본부에 내리셔 그 이유를 국문하여 법대로 밝게 처치하여 후래에 경계를 내리소서. 사관은 우사관, 대부, 정상 등이 또한 상소하였다. 인신의 죄는 임금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하물며 이제 방문 중에 지는한 문사는 모두 허망한 것을 꾸며 만들어 전하를 속이고 모욕하였으니 그 마음씀을 따지더라도 실로 난적입니다. 어찌 우리 신자들이 함께 대천할 만한 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극형에 처치하여 신민들의 간분한 마음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아울러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7월 6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육조에서 방문 중의 조회를 상소하다. 마음을 공경하게 가지고 말을 사실대로 다하는 것이 곧 신자가 군부를 섬기는 도리이니 만일 1호라도 불경하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하면 언사의 사이에서 나타나서 반드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방문 중이 경박하고 불초한 자지로서 오로지 이름을 낚으려고 이미 망언을 진언하여 전하가 없는 과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간특하고 그 죄가 심히 크니 법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이를 조목별로 논지하기를 청합니다. 신묘년의 예관이 옛죄들을 이끌어다 말하기를 천자와 제우가 그 비빈을 많이 두는 것은 대개 널리 개체하려 함입니다. 이제 후궁의 액수가 고제에 맞지 않으니 빌건대 예제에 의하여 그 수를 채우소서 하였으나 그때에 전하께서 거듭 그 청을 어기시다가 따랐는데 다만 1빈과 2잉을 허락하였을 뿐입니다. 그 비빈의 칭호의 높고 낮은 분수는 질서정연하게 문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로 전하께서 제가 하시는 지극한 덕입니다. 방문 중이 망령되게 두 중궁을 두었다 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입니다. 옛날 제왕은 모두 양가에서 골라서 후궁을 채웠는데 전하께서는 모두 본궁과 내자씨 내섬씨의 비자에서 고르고 또 경기 두 사람의 그 수를 채워서 겨우 4살을 갖추었을 뿐인데 이것은 실로 전하의 겸덕입니다. 또 궁인의 직을 받은 자는 한 사람뿐인데 방문중이 망령되게 창기를 많이 들여서 후궁의 직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니 그 죄가 둘입니다. 공경대부는 처가 있어도 반드시 첩을 둡니다. 그러므로 적자와 서을이 있는데 적자는 전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따로 집을 지어 혹은 첩을에게 주고 혹은 얼자에게 주는 것이 상례인데 하물며 국군의 지존으로서 두 가를 짓도록 명하여 시녀와 척실의 아들에게 하사하는데 이것이 어찌 의에 해롭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 집의 규모가 심히 작고 또 본궁의
사제를 가지고 그 용도를 마련한 경우이겠습니까? 박문중이 망령되게 공인을 위하여 시를 짓고 신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 죄가 셋입니다. 예로부터 제왕 가운데 창업한 자는 모두 집을 받고 나라로 만들고 그 개최하는 자에게는 그 나라를 전하고 서자와 척자에게는 반드시 잠재와 사제를 분급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사제를 두시면 대개 이런 예입니다. 그 본국의 사사장획이 사리를 경영하는 바가 비록 혹시 있을지라도 전하에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박문중이 망령되게 국군의 지존으로 사리를 영위한다고 하였으니 그 죄가 넷입니다. 전하께서 조상을 높이고 종사를 공경하는 는 정성은 옛날에도 없던 바이니 사시에 상향하는 이외에 반드시 사물을 천신하는데 천하가 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도의 감사들이 모두 원령으로 진상하면 대개 이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철에 사냥이 있었는데 전하께서 백성을 중하게 여겨 때를 다만 춘추만으로 하여 강무합니다. 여러 도의 절제사가 혹은 전우를 진상하기도 하나 이것은 전하께서 영을 내려서 그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중이 망령되게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자봉한다고 하였으니 그 죄가 5제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임금을 사랑하는 자는 비록 직언을 하더라도 오히려 나타나게 간하지 않았으며 자제들로 하여금 그 초고를 엿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박문중은 권약과 서로 더불어 궁금의 일을 몰래 의논하고 지금 또 상서를 가지고 정광훈과 이전에게 보였으니 그 불충함이 심합니다. 더군다나 망언으로 군부의 과실을 드러냈으니 그 죄가 6제입니다. 전날 신등은 그가 자복하였다고 상언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얻지 못하여 분만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불공대천의 사람과 밝은 시대에 함께 용납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특히 유사에 내리에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나라의 법 바로잡고 후레들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조율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개체는 초상의 몸을 이음이며 공경대부는 조선시대 삼공과 구경과 대부를 이끌던 말이다. 삼공은 삼정승이고 구경은 의정부 좌우 참찬 육조판서 한승판윤의 9대신의 총칭이고 대부는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였다. 장획은 노비이고 진상은 매달마다 각도에서 서울의 각전에서 바치던 물선이다. 궁금은 궁절의 내전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전사주부 정광원 양천현감 권약을 전옥서에 내리다. 권약은 일찍이 박문중과 더불어 후궁의 일을 말하였고 정광원은 본래 박문중과 친하여 박문중이 진언을 초구를 정광원에게 보였기 때문에 모두 하옥하여 안문하였다. 태동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형조 판서 박습 등이 박문중을 모반율로 다스릴 것을 아뢰다. 박문중의 간악하고 불충한 죄는 율에 정조가 없는데 조부모와 부모를 비방한 조목에 비부하면 교형입니다. 또 박문중은 임금의 과실을 망령되게 의논하고 사람들과 논하여 말하였고 또 상서를 남에게 보였고 그의 사연이 패만하였으니 불경하고 불충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반율로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었다. 이전이 고백하기를 박문중이 진언할 때 가부를 의논하였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말할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권약은 고백하기를 가보년으로부터 을미년 8월에 이르기까지 박문중과 주자소에서 같이 일할 적에 박문중이 먼저 향교동의 가이 옹주의 신전의 일을 말하므로 권약이 대답하기를 옳지 않다. 가이옹주는 관명이 가희야였으나 이제 곧 임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합니다.
서경 옹주 금령은 곧 잠저때에 들은 것인데 이제 입내하였다고 망칭하였습니다. 정광훈은 말하기를 공사로 인하여 향실에 마음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니 박문중의 진언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남 먼저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조율하면 공범죄를 수죄, 종죄로 나눈 조로서 이전과 권양은 박문중보다 한 등급을 감하여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고 정광훈은 궁전문을 마음대로 들어간 조로서 장 60대와 도 1년에 해당하고 박문중은 진언을 보고 금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하지 않은 죄를 응당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로서 장 80대에 해당하는데 두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니 무거운 형벌에 따릅니다. 임금이 아울러 모두 윤하지 않았다. 비부는 비슷한 율을 끌어다가 적용하며 임내는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세종시록 36권 타종 18년 7월 7일 을미온 서번째 기사 의정부 6조 승정원에서 박문중을 극형에 처할 것을 청하다. 박문중이 패역하고 불충하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박문중의 말이 나에게 부끄러운 점이 있어 내가 하늘에 살생하지 않겠다고 고하였다. 난신적자는 인신이 죽일 수 있는데 어찌 나에게 죽이기를 청하는가. 나 다시 계문하지 말라.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7일 을미오 네번째 기사 인정전을 고쳐 짓다.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7일 을미오 다섯번째 기사 세자가 종묘에 배알하다. 세자가 조복 차림으로 종묘에 배알하였다.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첫번째 기사 순성현을 능성현으로 고치다. 다시 화순현과 교화현 두 현을 세웠다.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신문, 정력, 최 2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시문을 의정부 참판으로 정력을 2조 판서로 최 1을 호조 판서로 조말생을 2조 참판으로 강상인을 병조 참판으로 탁신을 예조 참판으로 이지시를 중군 총재로 우박을 순승부 윤으로 이춘생을 중군 동지 총재로 이명덕을 지신사로 신상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이정관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강희중을 경기 도관찰사 겸 개성부 유후로 삼았다. 이에 앞서 임금이 조계를 파한 뒤에 모두 대언에게 일렀었다. 내가 본래 재덕이 없으나 저기한 이래로 좋지 않은 일을 하여서 천도를 어긴 적이 없었는데 해마다 수한 충제가 서로에 따르니 내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지난번에 세자에게 전의하려 하였으나 군신들이 굳이 가나는 것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드디어 정지하였는데 이것은 천의가 과연 응하지 않은 때문이다.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수명이 길지 않아 61세가 되면 마땅히 서가할 것이다 하였다. 내가 숙질이 있으므로 오진 사람을 골라서 세자를 세운 것은 전의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조윤하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이때 이르러 조말생을 참판에 제수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나가는 것이 가하다.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세번째 기사 세자가 조현하러 길 떠나는 날을 8월 6일로 정하다. 왕세자가 한경에서 돌아오니 하교하였다. 세자가 조연하러 가는 길을 떠나는 날을 8월 초 6일로 정하였다. 진언할 박물과 행차하는 가운데 제사를 늦어지게 하지 말라.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네번째 기사 화곡이 성숙하거든 즉시 베어 거둘 것을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풍우가 두려우니 여로도에 이문하여 화곡이 성숙하거든 즉시 그때 베어서 거두게 하라.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경덕군 북량정을 세우다. 태종시록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여섯번째 기사 덕은현을 언진현이라 고치다. 시진 사람들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7번째 기사 배둥에 거둥하여 영전 짓는 것을 구경하다. 거둥이 기둥이 가늘었으므로 이를 고치도록 명하였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8번째 기사 최천로를 보내어 중국인 5인을 요동으로 보내다. 중국 사람 예전심 등 남녀 5인을 요동으로 안동하여 보냈다. 예전심 등은 일본으로부터 도망해 온 자들이었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14일 임술 첫번째 기사 보패 갑사를 없애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14일 임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장의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서운간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안장은 십전대리 이래 다음 길이란 장서와 극택통서 원귀진 극택전서에 아울러 모두 제록이 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장일은 음양 구기를 제외하고 십전대리 일을 오로지 써서 임신, 계유, 이모, 갑신, 을리우, 병신, 정유, 이민, 병호, 기유, 경신, 신유로 하고 다음 길일은 경호, 경인, 임진, 갑진, 을사, 갑인, 병진, 기미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15일 개해 첫번째 기사 복령군 복군을 재령에 보내어 환도할 뜻을 고하다. 임금이 친히 고하려 하다가 비가 와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16일 갑자 첫번째 기사 박문중에게 장 100대를 때리고 정몰하여 종을 삼다. 권약 이하는 결주의 하기를 차등있게 하였다. 의정부 6조 대간에서 예고하여 박문중의 죄를 굳이 정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부 6조의 재신들이 서로 더불어 각각 그 인원을 진술하였는데 어떤 자는 난신적자는 인신이 이를 죽일 수가 있는데 신등이 죽인 뒤에 아래어 천살한 죄를 기다리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어떤 자는 지금 밝은 시대를 당하여서 가하지만 만일 후세의 권신들이 신등을 구실 삼아 무고한 일을 천살하면 한심한 일입니다. 신등이 백간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논하여 합사해서 다시 청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고 물러가 백관들과 합사에 상소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박문중, 권약, 이전 등의 죄는 신인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므로 천지에서 용납할 수 있는 바이요 전하께서 사유할 바가 아닙니다. 정부 6조 대간에서 아울러 모두 죄를 청하였으나 더욱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대소신료들이 분만하지 않음이 없어 반드시 법대로 처치한 후에 그만두고자 하여 심지어 먼저 반란 후에 아뢰려고 하는 자까지 있었으나 후세의 권신이 구실로 삼을까 염려하여 감히 임의로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삼가 다시 청을 올렸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전의로 결단하여 특별히 유사에게 특명하여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정광의 죄는 또한 형조의 아랫바에 의하여 대소신료의 분만을 푸시고 만세 신자의 강상을 삼가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과실인데 어찌 감히 박문중을 죽이겠느냐. 죽일만 하여서 죽인다면 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죽일 것인데 누가 천사를 하였다고 하겠는가. 천사는 마음대로 죽임. 합사는 여러 관사나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하여 임금에게 상소할 때 사연을 합하여 하나의 상소로 하던 일이다. 태종시로 36권 태종 18년 7월 16일 갑자 두번째 기사 정상 정초 등이 박문중, 권약, 이장, 정광훈의 죄를 상소하다. 임금과 어버이는 하나이요 신하와 아들은 하나이니 아들이 어버이에 대해 허물이 있으며 마땅히 간하되 오히려 또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하여 감히 그 어버이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천리 인정의 지극함입니다. 어찌 없는 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망령되게 비회하여 남에게 폭로하여 드러내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어서 이와 같은 자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신하가 되어서 이와 같은 자도 반드시 배워야 하면 만세에 변함없는 상들입니다. 엎드려 보라 보건대
박문중은 속으로 군부의 마음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찍이 왕년의 권약과 더불어 망령되게 거짓말로써 성덕을 비회하였습니다. 지금 상세한 조건은 모두 전하에게 없는 일인데 또 그 글을 이전 정광원 등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폭로하여 드러냈으니 신자의 의가 없어서 그 죄가 위로 하늘에 통합니다. 권약은 거짓말을 조작하여 사사로이 서로 의논하여 군부를 비회하였으며 이전은 그 글을 사사로이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도리어 권장하여 일을 이루게 하였으니 만일 평소에 불충을 품지 않았다면 어찌 즐겨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위의 세 사람은 전하의 신하가 된 자로서는 불공대천하는 바이므로 정부 6조와 신등이 상수를 갖추어 청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호생의 덕으로서 주력을 가하지 않으시니 일국의 심린이 분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사람의 말을 굽어 따르시어 법대로 밝게 처치하여 강상을 바로잡고 신민들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 정광훈은 그 글을 사사로이 보고도 조정에 고하지 않았으니 또한 신자의 의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울러 율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허락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박문중의 죄가와 소장의 글을 사필에 반드시 기록할 것이요 나도 또한 가실이 없는 것은 아니니 항상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 대간의 장소를 보건대 나의 과실은 말하지 않았으니 정부의 소와 같다 하고 이어서 이명덕 등에게 일렀다. 내가 즉위한지 지금의 18년인데 밤낮으로 실수가 없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박문중의 말은 나의 과실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중국의 사신의 말이다. 정부 6조 대간에서 거듭 장소를 올려서 죄를 청하여 맞이하느니 무슨 면목으로 자주 군신을 보겠느냐. 경도에 돌아갔어도 또한 감히 대신을 보지 못하겠으나 그 나라의 정사는 감히 듣고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덕 등이 박문중이 망언으로 전하에 없는 과실을 거짓으로 꾸며냈으니 전하께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면목으로 군신을 보겠느냐고 하시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소사의 소장 사연에는 조금도 내 몸의 과실은 없으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뜻은 감동할 만하다고 하겠다. 곡상군 연사종, 참찬 김전, 판서 박섭 총재 이춘생이 의정부 6조 3공신 3군 도총재부 백관의 소장을 받들어 가지고 박문중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내가 능히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지 못하니 그 청을 따를 수가 없다. 만일 청하는 것을 윤허할 뜻이 있다면 그 소사와 6조의 소장에 마땅히 이를 윤허하였을 것이지 어찌 이와 같이 동론한 연후에 이를 따르게 하겠느냐. 나는 실제로 따르지 않겠다. 만일 나라 사람들이 동론하에 토지하면 누가 권신이 직언하는 사람을 임의로 죽였다고 이르겠는가? 하고 이명덕 등에게 명하기를 박문중을 옥에 가둔 지가 오래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부 6조에 유시하여 이를 용서하여 석방하려는데 후일 반드시 그를 베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영돈영 유정현이 박문중이 군부의 과실을 무망하였으니 신등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마침내 반드시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등이 진시로 청할 때를 당하여 죄를 주소서 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난 신적자는 사람이 이를 죽일 수가 있으니 먼저 발동하고 뒤에 하려는 것이 가하나 다만 후세에서 구시로 삼을까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반드시 유윤하기를 기다린 뒤에 이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반드시 경등이 이를 죽일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를 당하여 이를 죽인다면 곧 두 가지가 온전할 것이다 하니 유정현이 전하의 교주가 이러함에 이르시니 토제하는 때는 고금이 없습니다. 청컨대 우선 죽이지 않는 것으로서 죄를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니 유정현 등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박문중은 장 100대를 때리고 그 집을 정몰하고 당자와 처자는 종으로 삼아 진양의 관노에 예속시키고 권약은 장 100대를 때리고 그 집을 정몰하여 광주의 관노에 예속시키고 이전은 장 100대를 때리고 고성에 부처시키고 정광훈은 장 60대를 때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토제는 범한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재릉에 배알하다 세자가 수가하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쌀, 콩 100석을 영경사에 주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부 한은을 의금부에 가두다. 한은이 고하기를 총재 문효종과 자부 강원도 관찰사 이정간이 사설의 병마를 모아서 난을 꾀하였습니다 하고 이정간의 직계 직종 개괄 등을 정인으로 삼았다. 명하여 한은과 개괄을 가두고 형조대간의 행수와 이조 참판 조말생으로 하여금 안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개괄을 형문하기를 개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문은 중대한 일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추초하면 무엇을 요구한들 어찌 못하겠는가 하였으니 일태일초라도 마땅히 살펴서 시행하라 하였다. 또 문효종과 이정간을 의금부에 내려 한은과 방문하게 하고 좌부대원 원숙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같이 군문하게 하였다. 또 의금부에 명하기를 공자가 이르기를 중류와 염구가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그들도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정간과 문효종은 모두 단정한 사람이니 반드시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요 실은 한은의 무고일 것이다. 그것을 살펴서 조사하라 하였는데 한은이 과연 무고하였다고 자백하니 이 정관과 문효종이 가진 것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의금부에서 조율하니 한은이 사죄를 무고하였으나 죽음에는 이르지 않고 장 100대와 유 3천리 도역 3년을 더하는 형에 해당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이와 같은 무고와 반역은 죽음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의금부 도사 김상령을 이천에 보내어 전전서 이원실을 잡아오니 대개 한은의 공사에서 이원실과 제신 문달한이 노비를 다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을 일러주었다고 인용하였던 까닭인데 문달한은 문효종의 아비였다. 행수는 우두머리고 추초는 매질을 가하는 것이고 중류는 공자의 제자 자로이고 염구는 공자의 제자 자유를 말한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와 경빈에게 정비를 모시고 한경에 황궁하게 하자. 또 정부 육조 대간에서 명하여 아울러 모두 먼저 돌아가게 하였다. 임금이 환도할 때 삼정과 더불어 함께 가면 길이 좁아서 반드시 곡식을 손상시킬 것이니 내가 마땅히 후일에 동가하겠다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환도할 때에 전지를 밟아서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영락 16년 4월 18일에 본조에서 수교한 것에 의하여 고찰함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이명덕에게 이천 온천에 모욕하는 것을 묻다. 나의 풍질이 야기의 효염이 없으니 온천에서 모욕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 비록 의세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 장차 이천 온천에 가서 모욕하여 시험하려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기 이명덕이 비록 의세에는 보이지 않으나 목욕을 하여 병을 고친 자가 있으니 청컨대 시험해보소서 하였다. 이천 사람 박은림을 시켜서 산천과 도로의 형태를 물었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한경에 이르다. 장이동 본국에 들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쌀 150석을 각 역에 내려주다. 양경 사이에 영로의 안마가 함께 곤패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호조에 명하여 영세에서 초현에 이르는 5역에 쌀 50석을 청파 노원 2역에 50석을 청교 산예 2역에 50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0일 모진 세 번째 기사 사옹 파선에 호피 표피를 사용하여 잔물을 덮지 말도록 하다. 사옹 파선에 명하여 잔물을 실어 나르는데 호피 표피를 써서 덮지 말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옹 사선에 잔물을 실어 나르는 말은 대개 호피 표피를 써서 덮었는데 임금이 말하였다. 호피와 표피는 민간에서 납공하고 값이 비싼 물건이니 이제부터는 일체 모두 금지하라.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비와 경빈이 한경에 돌아오다.
세자가 각사의 일원을 거느리고 나가서 정비를 모하루에서 맞이하였다. 정비는 경복궁에서 하연하고 경비는 동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이달 27일에 환도할 것이니 의정 및 육조판서 참판대가는 모두 직로를 따라 먼저 돌아가고 수가하지 말라 하고 또 말하기를 장마가 개지 않으니 세자가 조현하러 가는 날을 오는 8월 18일로 고쳐 정하라 하고 예조판서 변계량에 명하였다. 세자는 국본이요 세자의 아들은 나에게 장손이 되고 또 마땅히 승계할 자이다. 더구나 세자가 이제 조현으로 만리를 가려 하는데 세자의 아들에게 마땅히 영의를 정하여 인심을 하나로 하여야 할 것이다. 경은 고지를 참고하여 아뢰라.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7월 2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지진이 나다.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7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수군 도저제사 박인간을 파직하다. 처음에 외안군 이방간이 이 박인간의 형 박도간의 딸을 첩으로 삼았는데 박인간이 숨기고 구하지 않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유배되었으나 얼마 만에 용서받았다. 이때 이르러 절제사가 돼 예굴하여 고사하였다. 이명득 등이 아뢰기를 박인간의 범한 바가 이와 같고 또 군무에 맞지 않으니 청컨대 거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사는 외방의 관직에 임명돼 신하가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사조 배사와 같은 말이다. 태종실록 36군 태종 18년 7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제사 우균을 사마로 서울에 오게 하다. 대개 가뭄으로 인하여 화국이 성하지 않았으나 한 번도 계문하지 않아서 임금이 위임한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마로 서울에 오게 한다는 것은 외방에 나가 있는 관리가 죄를 지을 때 역마를 타지 않고 사마를 타고 서울에 오게 하는 제도이다. 사마상경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서교에 거동하여 화곡을 구경하다 여러 대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군을 나누어 둘로 하여 하나는 삼군의 부지고 하나는 의용이의 부지여서 내가 밖에 있으면 세자가 하나를 장악하여 안에 있고 내가 안에 있으면 세자가 하나를 장악하여 밖에 있게 하면 서로 구원하는 의가 있고 피차 허실의 근심이 없을 것이니 옳지 않겠느냐 하고 또 말하였다. 내가 만일 등의 위의 종기를 제거하며 그 하나는 마땅히 나의 시위를 삼을 것이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어 화곡을 손상하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가가 신도로 돌아오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선산 주륵사의 주산에 물이 쏟다. 모래가 무너져 절을 덮어서 돌에 눌려 죽은 자가 두 사람이었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그가가 황궁하다. 왕세자가 나가서 양주 남평에서 맞이하고 백가는 흥인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하천추사 예문관 제학 윤사행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윤사행이 아뢰기를 신이 정통을 받들고 처음에 요동에 이르니 요동에서는 누른 보자기로 밖을 샀어 요동에서 제소에 이르기까지 서로 바꿔 가면서 쌌으나 홀로 우리나라만이 싸지 않고 가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봉사자는 누른 보자기로 싸서 가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성지의 통이 우리나라에 이를 때에도 역시 누른 보자기로 쌌느냐 하였다. 이명득이 통사 김을현에게 물어보니 김을현이 그렇습니다 하였다. 윤사행이 또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서장관의 직질이 낮은 것을 가지고 묻기를 서장관은 그대 나라에 있을 때도 또한 사모를 쓰는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장 두 자를 가지고 물은 것이니 청컨대 서장 두 자를 없애고 종사관이라 개칭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서장의 명칭이 오래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윤사행이 또 아뢰기를
허주에서부터 요동에까지 8참이었는데 이에 사신 황음이 황씨 한씨를 동반하여 돌아갈 때는 저를 토인들이 만든 결구는 건실하고 목책도 또한 친밀하여 본국의 사신이 모두 이참에서 자고 신등도 또한 잤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여 감사의 말을 들으니 이제 세자가 조연할 때 신참을 지으려고 한다 하였는데 신의 마음으로 생각한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면 곧 보통 때는 오히려 능하게 하다가도 창졸할 때는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이 주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사신의 왕래로 인해 말똥이 많이 쌓여 있으니 청소하는 도중에 고치는 작업을 조금 더 한다면 역력이 줄어들고 일은 반이 될 것입니다. 하교하기를 더럽기가 어떠한가 하니 이명덕이 말하기를 세자가 조연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하필 저런 사람이 경영에 의지하겠습니까? 원민생이 때마침 아직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조연의 날도 또한 가까워 오지 않았으니 비록 우리나라 사람을 시켜 짓게 하더라도 오히려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통은 전문을 넣은 통이고 결구는 야외에서 임시로 얽어 맞추어 꾸민 집이다. 태종 7월 36년 태종 18년 8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원단 보사제를 행하다. 청성부원군 정탁이 아뢰기를 신등이 행하는 원단제는 이것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니 그 예가 작지 않습니다. 단에는 난장과 문이 없으며 또 돼지가 살찌지 않았으니 거의 하늘에 섬기는 뜻이 없습니다 하니 예조에 명하여 이를 수리하게 하였다. 보사제는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오면 그 뒤 3일 안에 숫돼지를 잡아 천신의 은혜에 감사드리던 제사이다. 태종 7월 37권 태종 18년 8월 1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기거하다. 경복궁에 환행하다. 드디어 창덕궁에 거둥하여 인정전을 짓는 상황을 돌아보고 이어서 광년루에 나아가서 감독하는 관리와 시위하는 신료를 공개하고 고기와 술을 역사하는 무리에게 내려주고 날이 저물어 경복궁에 환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이명덕에게 명하기를 내가 인덕궁에 가려 하는데 성령의 집이 길가에 있으니 이를 보면 반드시 애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이 나를 조소할 줄 알지만 그러나 참아볼 수가 없다. 숭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서전문으로 돌아 들어가 아련한 연후에 서전문으로 돌아 나와서 인적전을 개조하는 역사를 보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이명덕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슬퍼하고 그리하는 마음은 일찍이 조금도 늦추지 않으셨는데 이를 보고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따라서 가고 오는데 모두 숭례문으로 통하였다. 태종 7월 36권 태종 18년 8월 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중외의 거둥에 창패가 시하라 하교하다. 태종 7월 36권 태종 18년 8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술과 고기를 성균관에 하사하다. 술 50병과 말린 노루, 사슴고기 각각 5구씩을 성균관에 하사하였다. 성균관에서 잣과 생리를 바쳤으므로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임금이 내가 젊었을 때 이 관에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반드시 노래하고 춤추어 흥을 일으켰다. 이제 그것을 마시는 자도 또한 마땅히 그같이 하여야 한다 하니 이에 본관의 예문관, 교서관, 성문원의 관리생은 유학 100여인이 모여서 마시고 해가 졌어야 파하였다. 태종 7월 36권 태종 18년 8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조전의 사의를 아뢰다. 호조에서 충청도 도관찰사의 보고에 의하여 아뢰었다. 조전의 패단을 갖고 우레에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세전에 수납하고 세후에 상납하면 포에 수납한 것이 겨울을 지나는 패단이 있으며 또 도적도 두렵다 하였습니다. 세전에 상납하면 손실을 하기 전에 세금을 정하여 독촉하여 바치게 되니 추수와 추경과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방해가 되어 장차 살아갈 방도를 잃을 것입니다. 만일 세후에 거두어들여 정월 거문 때 비로소 포에서 내다가 상납한다면 추경 추수 구황의 일이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빠뜨림이 있지 않아서 기근의 고생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하는 여러 신하들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의논이 분분함으로 임금이 말하였다. 그도의 감사가 보고한 대로 따르라. 구황은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나라에서 진제미를 내어 이를 구제하던 일이다. 태종 7월 36년 태종 18년 8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박광년을 경상도 수군 도제자라 삼다. 이보다 앞서 김을하를 수군 도제자사로 삼으니 병은 부원군 김승주가 아뢰기를 김을하는 재주가 특이한 것이 없는데 술로 실수가 있으니 방어의 직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이숙번의 오촌숙인데 이숙번이 이제 경상도로 귀양 갔으니 김을하가 방어하는 권력을 잡으면 그 마음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보낼 수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나도 또한 본래 김을하가 이숙번의 오촌인 것을 아는데 또 술로 실수가 있다면 보낼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라 하니 지신사 이명덕이 아뢰기를 정가는 재주와 지혜가 모두 방어의 직임에 끓일 김이 없으니 대신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찍이 이 직임을 경상도에서 지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관이 이미 지냈다면 불가하니 정신 가운데 감당할 자를 골라서 아뢰어라 하니 이에 박광은으로 대신하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3일 경진 네번째 기사 일본국 대내전 덕웅 등이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덕웅, 다다량, 도웅 등이 사신을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4일 신사 첫번째 기사 이정간을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4일 신사 두번째 기사 공조판서 맹사승이 아비의 병으로 사직하다. 아비 맹희도는 온수연에 살았는데 내약을 하사하고 또 역마를 주어서 보냈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5일 임모 첫번째 기사 크게 비가 오다 천둥하였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8월 5일 임모 두번째 기사 효녀 효양을 문여하고 복호하다. 명하여 효녀 효양을 문여하에 정표하고 복호하였다. 효양은 충청도 홍주 임내 신평현 사람 곤지의 딸이었다. 나이 13세에 아비가 죽으니 무덤 옆에서 여무요 살이를 하여 3년 동안 겨우 하였고 25세에 어미가 주니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관찰사가 아랫 까닭으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문녀는 마을 어귀의 문이고 정녀는 선행을 칭찬하고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이고 복호는 조선조 때 충신 효자 절부가 태어난 집의 호요결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 우는 상중에 있음을 말한다.